네, 더운 날씨인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지난번에 소요요편, 지금도 소요요편이죠. 지금 장자 제 7편 중에 1편인 소요요편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요요편은 장자 전체 내용의 전체 사상의 핵심이 되는 편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장자가 소요편에서 대붕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사상을 갖다가 세상에 던지고 난 다음에 7편까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포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소요편은 총 3장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 첫째, 이 대붕의 풍자 세 줄자 빠졌네. 대붕편이 있고, 자, 두 번째 요임금을 등장시켰고, 세 번째는 친구인 혜시를 등장시켰는데, 대붕편이 세 개 대붕편이었고, 요도 이게 세 가지 이야기 있고, 해자와 이한 두 가지요. 지난번 이걸 네 개를 했는데 세 개를 줄여가지고 총 8개 이야기예요. 8개 이야기. 그러니까 소요편은 3장으로 나눠져 가지고 총 8개 이야기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걸 전체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소요편이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대붕 이야기를 통해서 장자가 이 소위 곤에서 풍으로 올라가는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곤의 세계는 물인데, 물 속에는 소위 현실이면서 속개지게, 이 속개인데, 이 속개에 살다가 풍으로 깨달음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게 유명한 앞에 나왔어요. 제일 표현은 화이 위조로 해가지고 변해서 조가 된다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요를 등장시키는 건, 이 대붕의 경지에 가면 사람들이 지인이면서 신임에서 성인인데, 이 요를 통해서 지인과 신인과 성인의 경지를 표현한 거죠. 그 마지막에 해시, 장자 친구인 해시하고는 처음으로 소요하는 경지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해시한테 장자 설명해 주는 걸 해가지고 이 소요편의 전체 구도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대붕으로 해서 자기 사상을 계시했고, 그 사상에 맞춰가지고 지인과 신과 성인을 등장해서 그 대지인데, 이게 큰 대지의 경지가 어떤 건지 이해하고, 마지막에 가서 해시를 통해서 자기 사상이 소유한다는 경지는 어떤 건지를 표현한 그런 이 편이 이 소요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 장자가 내가 나의 사상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대붕 이야기했는 걸 지난번에 했던 거죠. 대붕이 첫 번째 한 거죠. 그 대붕 이야기도 세 가지 있어요, 이게. 첫 번째는 장자 자기의 이야기 있고, 두 번째는 재해란 책에서 이야기한 거고, 세 번째는 탕지 문국이라는 세 개 이야기인데, 요 장자가 자기 자신이 이 대붕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부터 내려오는 재해란 책이나 탕지 문국이란 책에서 내려오는 걸 갖다가 받아들여서 나의 사상으로 정립했다는 걸 제시하는 거죠. 도화대시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장자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죠, 결국은.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소요요 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장자 4편 전체의 틀을 갖다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난번에 했던 거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장자가 그러면은 이 대붕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를 갖다 한번 살펴보고 오늘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일 첫 번째 이미 배웠었겠지만도
북명에 곤이 있었다. 북쪽 어두운 바다에 곤이 있었다. 이거죠, 곤. 곤은 어떤 상징이냐면 바로 이게 현실 세계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 세계면서 이걸 속계를 말해요. 사람들의 속계인데 이 속계에 살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마음에 붕이 들어가지고 이 화이 위조가 되는데 이게 책에 나와요. 이게 또 붕이란 깨달음 세계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자 전체를 덮어씌운 철학적 개념이 뭐냐면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서 누구든지 자기 노력에 의해서 깨달음이 붕이 될 수 있다는 게 큰 주제예요. 누구나가 이것은 마치 노노나 맹자에서도 노노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 하기 상달 그러면서 이리관지 그쪽 세계나 맹자에서 말한 진심 지편 안 그러면 호연지기 같은 거 또 중용에서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천명지성 솔송지도 써주고 그래가지고 천명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든지 또 노자로 말하면 도가 개체 속에 와서 덕이 돼서 그 덕을 깨닫는 거야말로 노자 사상의 도를 깨닫는 거 다시 무의자연의 경지를 깨닫는다는 거 그러한 논리처럼 붕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붕이 가는 것이 이게 재밌는데 붕이 어디 갔냐면은 장자 이야기는 붕이 날아서 남명으로 간다. 그래서 남명은 천지야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장자에 끝나요. 자, 병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바로 남명은 지난번 말씀 때 남쪽은 이게 빛을 상징해요. 이 남명은 오행에서 227환대 빛을 상징하니까 남명 천지는 뭐냐? 빛의 바다예요. 빛의 바다. 빛의 바다라는 것은 사람이 어디 존재 자기 마음속에 깨달음이 왔을 때 환히 밝아져서 깨달음의 경지에서 오는 내적 빛이죠. 내적 내면에 그 빛의 세계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서로 이 상대 세계니까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어떻게 하니까 서로 경쟁하는 사회 이 경쟁하는 사회 곤의 세계에서 곤은 알이니까 알들이 경쟁하듯이 경쟁하는 사회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돼 보이는 거 만물일체세요. 만물일체 사상이 하나로 보이는 거 만물일체의 하나로 보이는 이 경제에 갈것하면 마음에서 빛이 확 전체를 포용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장자의 자기 이야기죠. 그래 이걸 끌고 오기 위해서 내가 한 이야기라 첫째 재해란 책에도 나왔고 탕지문국이라는 책이 나왔다 해가지고 대붕 이야기 3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재해에서는 뭐냐면 곤이 빠졌어요. 곤은 안 하고 아예 붕이 나와가지고 붕이 수격 삼천리를 해가지고 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회오리 바람 이게 지난번에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막 달려와가지고 어느 순간에 탁 차고 올라왔을 때 이게 회오리 바람처럼 타고 올라가가지고 구말리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오리 바람이 상징이 그때 뭐냐 했을 때 사람이 명상이나 참선했을 때 자기 마음속에 의식이 끊임없이 자기 내면으로 몰입해 가는 건데 그것이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올라가가지고 자기 백혈이 내리면서 이러면서 깨달음이 이르듯이 그런 경지에 이래가지고 구말리 간다니까 우러올라서 그러면 그 6개월이 가서 6개월 동안 날아간 뒤에 쉰다 이런 말이에요. 실식자예요. 이게 6개월이 날아가서 쉰다는데 6개월이 날아가서 쉰다는 이 말은 겨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몰입 상태에서 명상이나 참선이나 기도했을 때 몰입의 상태에 들어가면 시간의 시공간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상징이 6개월씩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서 깼을 때 6개월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깊은 명상이나 참선 상태에 들어가는 경지를 표현했다 볼 수 있죠. 그 뒤에 가서 알지만도 위진남북조 시대에 현대 불교에서 현대 중국화된 불교에서 참선의 이미지가 이 장자에 갖고 온 겁니다. 장자에서 뒤에 가면 있지만도 이 심재나 이런 것들, 좌망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불교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 6개월이 쉰다는 말 시공을 상실한 말인데 이 마리시 같은 사람 대표적인 경우인데 남인도에서 이런 사람 17세 때 깨달은 사람인데 이 사람 어느 정도냐면 앉아 명상이 들었는데 맨날 며칠을 갔다가 못 깨어나요 사람이. 남인도 더운 데서 명상이 들어가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가다 동네 지하에
더운 곳이니까 돌을 던지기 취미 가서 뭔가 봤더니 젊은 17살 청년이 결과부에 딱 다 명상을 하고 있는데 애들이 돌을 던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가 뭐라 몸이 침울떠나는 거야. 돌 그대로 들고 나와가지고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집에 나니까 며칠이 깨어나요. 그러면 한 2차 열려가지고 가장 어린, 소위 말해서 깨닫는 성각자가 되는데 유명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 전책이 나는 누구인가. 마을이 잘하는 사람 책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세상을 내려다보면 이것이 바로 이 대붕이 내려보는 것처럼 세상이 달리 보인다. 전체가 이 붕의 세계에는 분별되면서 세상이 전부 하나로 보이는 게 이렇게 전체가. 모든 존재들이 하나로 보이는 거죠. 이 모든 존재들이 하나로 보이는 경제가 아닌 게 노자도 이야기했고, 노노도 이해하고, 맹자도 이해하고, 중용이도 결국 이해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장자도 그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에서 장자 말했지만 자기 마음 깨달음의 경지를 이제 이야기해가 여기 왔는데 오늘 이제 들어가야 될 과목은 21쪽에 보면 이거 19쪽에 보면은 차부 수지 적야 부류 그거 들어가거든요. 자, 이거는 또 무슨 말하냐 하면은 여기에서 뭐 한 단락 이야기는 사람이 이런 풍의 세계 깨달음의 경지에 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공부를 해야 되네, 공부를. 이 공부가 곧 수양이죠. 그냥 내가 수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오늘 들어가야 될 이 내용에서 그 문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장자의 이야기로 가지고 이 빛의 바다 깨달음의 세계를 해놓고 난 다음에 재해란 책에서 붕이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딱 하고 다른 이야기 전환된 거예요. 바꾼 거죠, 이야기를. 이런 경지에 가기 위해서 뭘 했냐면 엄청난 자기 노력에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19쪽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조금씩 해 나가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야기는 대붕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해. 자, 띄우시 갖고는 차부 띄우고 수지 띄우고 적야 띄우고 불후면 적 띄우고 기부 띄우고 대주야 띄우고 무력이라. 이게 중요한 거죠. 차부는 또 대저니까 게다가 또한 이런 뜻이에요. 차부를 두 개를 붙여가지고 그냥 단어로 써도 돼요. 게다가 또한 이 뜻이에요. 게다가 또한 수지 적야, 야자는 어세사죠. 강조법이죠. 물이 사인 것이 강조한다. 물이 사야 된다는 강조하는 거죠. 야자는. 물이 사야 된다는 강조하기 위해서 수지 적야가 돼요. 야자가 되는 거죠. 물이 사인 것이 강조를 야자 강조하고 불후 이것이 두텁지 않으면 즉 깊지 않으면 똑같은 거죠. 두텁지 않으면 그러면 이 적자는 면자 쓸 때 해석이 돼버렸죠. 면 크니까. 그러면 기부 표현 띄울 부자죠. 등질 부자니까 그 배 대주니까 큰 배를 띄우는데 짊어지는 거예요. 띄우는 거죠. 띄우는데 힘이 없어. 자, 여기에서 상징이 뭐냐면 뒤에 똑같지만도 이 물이 쌓인 것이 두텁지 않으면 깊지 않다는 것은 이 대붕이 되는 경지는 공부의 깊이를 말 공부요. 공부를 막 해야 된다. 그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또 하나 이야기죠. 복배 띄우고 수어 띄우고 요당지 띄우고 상하면 적게 띄우고 위지 띄우고 주은이와 봉 엎을 복자예요. 배는 잠배자죠. 한 잔의 물을 엎어버린 거예요. 어디를? 요당은 그 마루에 마루.
단어예요, 단어. 마루. 대청마루. 대청마루 위에다가, 짓자니까 대청마루 위에다가 한 잔의 물을 부어버린 거야. 부어버리면, 그러면 걔는 건풀개, 작은 띠풀개 자예요. 작은 건풀 띠풀이 자리 그것이 배가 될 수 있어. 물이 작으니까. 물이 작으면 조그만 게 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질이 약간 뒤에 가면 나오는데 작은 지인데, 그런데 칩에 띄우고 은적 띄우고 교환이 둘째 잔을 거기 놓으면, 둘치자니까 잔을 놓으면은 은자가 대명사를 갖고 있으니까, 어차의 대명사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둔다 그 말이죠. 바로 요당에 물 부은 거기다 은자가 갖고 있는 것은 요당에 물 부은 곳에다가 그걸 잔을 놓으면 이 말이죠. 은자를 갖고 있는 이유는 은자가 그러면 교는 붙을 교자예요. 아구 교자 붙어. 산이 붙어버려. 뜨지 못하고 빠져버리면 그냥 붙어버려. 이거는 수천이 띄우고 주대할세. 이거는 물은 얕은데 배는 커서 그래. 이 배는 잔을 말하죠. 잔이란 배가 커서 그걸 타는 거야. 다시 말해서 공부가 깊지 못하면, 공부가 넓지 못하면 자기를 드러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상징의 문제죠. 그렇듯이 대붕이 하늘을 날기 위해서도 엄청난 바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바람이 자기 내면의 소위 공부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공부가 되지 않은 대붕을 못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뭐냐면 풍지 띄우고 적야 띄우고 부리면 바람이 쌓인 것이 두텁지 않으면 역시 공부죠. 바람이 쌓이는 것이 두터야만이 그 바람을 타고 대붕이 날 듯이 공부가 두텁지 않으면 자기 의식이 깨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그래서 두텁지 않으면 적 띄우고 기부 띄우고 대익야 띄우고 무리하네. 그러면은 그 큰 날개를 날개하는 붙자 질붙자 날개하는 것이 무력 힘이 없게 돼. 내가 욕망은 내가 세상을 위해서 이 사회를 뭘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공부가 안 되면은 펼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걸 지금 장자의 첫 장의 대붕에서부터 이미지 갖고 오는 게 계속.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이제 20쪽에 이후 띄우고 내금 띄우고 벼고 그런 후가 되면 바람이 많이 쌓여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을 그렇구나. 고 띄우고 구말 띄우고 리아야. 그러므로 구말리 정도의 바람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바람이 사람으로 말하면 공부의 욕구에 가슴에 뜻이 꽉 차야 된다고 똑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구말리 정도 바람이 차야만이 적 띄우고 풍사 띄우고 제라. 그러면 바람이 이에 아래 있게 돼. 다시 말해 내가 공부한 것이 정리가 돼서 내게 된다는 말이 아래에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해돼 이게? 바람이 쌓인 것이 많아야만이 날 수 있고 그것이 바람이 내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 많은 공부들이 내 것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에서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20쪽에 이후 띄우고 내금 띄우고 배포하고 그런 후에는 내금은 지금 이해 뭐 이 뜻이에요. 이거 단어처럼 써요. 내금 이해 또는 곧바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 후에 곧바로 이해 배자는 다스릴 배에 탈배니까 바람을 타고 이 말이죠. 자기 공부한 능력을 그 깨달음 타고 그러면서 배부 띄우고 청천에 저 청천하늘 뜨게 돼. 이제 높은 이상의 푸른 하늘은 자기 내면의 깨달음이 생기니까 맑고 투명한 자기 깨달음의 경지 안에 하늘이니까 그 맑고 깨끗한 하늘을 딱 등에 두게 되면 그러면 이 띄우고 막지 띄우고 요월이라 요자도 막을 낳자 이게
그냥 막는 것이 없어. 그래야 되면은 다시 말해서 이 자기 자신의 공부가 자기 것이 돼가지고 마치 대붕이 바람이 많아서 창공을 타고 저 하늘로 올라가서 청천하늘 등해지듯이 사람도 자기가 뜻을 펴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하게 되면 그 투명한 하늘 같은 영혼의 세계를 깨닫게 돼서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에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걸림이 없는 거죠. 목을 할 때는 막히는 게 없다는 말거든요. 막는 것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마음이 확 열렸다는 겁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장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양을 통해서 마음의 잡념, 망상들이 갔어져 버리면 그러면은 그 공부로서 잡념, 망상이 없는 깨끗한 하늘 같은 그런 망상이 세계 없어지면 그런 마음에 걸리는 게 없죠. 왜? 그 순간에는 내가 곧 우주하고 통하거든, 자연하고 통하거든요. 진리하고 다이렉트 통하는 경계는 그게 바로. 그러니까 걸림이 없다는 것은 좀 저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진리에 걸릴 수 없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나 부처님한테도 당당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당당하니까. 그런 후에 이구 띄우고 내금 띄우고 장 띄우고 도남이라. 그런 후에 바로 장차 남쪽으로 남명이죠. 남명을 도모하게 돼. 남쪽으로 가는 거. 남명 빛의 세계를 도모하는 똑같은 거죠.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거죠. 이 남명을 아까 했지만도 이 이치를 화가 때문에 이게 빛의 빛. 남쪽은 이쪽은 이 빛의 빛. 빛의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깨끗한 영혼의 경지가 되면 그때는 빛의 세계에 들어가 빛과 하나 되는 깨달음만 영혼이 깨달음이 되게 경지하는 거죠. 이게 지금 장자가 지금 계속 소유의 경지가 한 거죠. 이게 이제 제해편에서 두 번째 이야기 했어요. 그럼 제해편의 세 번째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그 다음에, 조요학구는 제해편에서 세 번째 이야기예요. 장자의 이야기는 제가 했지만 제해는 지금 현재 이야기가 세 개로 이어진 거죠. 네 개까지가 놓지 않게. 이 제해의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세 개가 네 개까지가 네 개 이야기. 제해는 네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중에 세 번째 이야기. 조여 띄우고 학구 띄우고 소지 띄우고 왈. 조는 매미 줬어요. 매미요 학구는 조그마한 새인데 이걸 갖다가 작은 비둘기가 되었고 요 조그마한 매미나 작은 비둘기들이 소지 지자는 대붕이겠죠. 붕을 바라보고 웃으면서 말한다 그냥. 다시 말해서 지워버렸구나. 그 나눠야 되는데 이게 다시 말해서 이게 권이 있는 권에 있는 어둠의 세계고 이 붕이 있는 세계인데 이 권이 있는 세계 이거는 새 속의 사람인데 보통 사람인데 여기 있는 사람이 붕이 날아가는 이 경지를 보고 우리가 똑같은 거죠. 조나 비둘기 같은 이런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 저 대붕이 나는 경지를 바라보면 웃는 거야.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혹시 선생님들 책 중에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 꿈이라는 거 봤어요? 갈매기 꿈이 이 장자에서 힌트를 얻은 겁니다, 실은. 어느 날 리차드 바크가 해변가에 산책하다가 영감이 팍 나가 집에다 곧바로 쓴 책이 그 갈매기 꿈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가는 책입니다. 그 갈매기 꿈 전체 주제가 뭐냐면 장자처럼 깨달으면서 이게 갈매기의 조나단이 있죠. 이 갈매기 꿈에서 이 조나단이 있는데 어느 날 그 바닷가에서 이 바닷가에서 이 부둣가에서 이 파도가 있는데 갈매기들이 전부 다 그 조그마한 물고기 같은 양식 얻어먹으려고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조나단은 생각하는 거야. 아니, 아무리 내 갈매기라도 이게 어떻게 삶의 본질일까? 그러면서 나는 아니다. 갈매기의 본질은 저 창고는 무한히 나는 거다. 그러면서 자기가 연습해서 정말 자기 최고의 표현을, 나는 것의 최고의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자기 살도 무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갈매기 무리했다고 와서 나는 것이 최고의 경지가 같다고 딱 이렇게 하니까 그 무리의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단자 쫓아내버려요. 조나단을.
아니, 하루 밥 3끼 물고 사는 게 우리 갈매기인데 너는 어떻게 나는 것이 본질이라 생각해가지고 이단자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게 쫓겨나는 거야. 쫓겨나서 외롭게 혼자 그 날면서 자기 혼자 고독하게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와 같이 잘 나는 놈들이 있거든, 갈매기가. 거기 찾아가서 보니까 전부 쫓겨나온 갈매기들이에요. 그래, 거기에 또 갔더니 유명한, 이게 동양사상 시험받아요. 취향이란 갈매기 나와요. 이게 이제 동양사상 시험받으니까. 취향이란 갈매기를 또 만났더니 너는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왜? 육체를 갖고 나는 것이 최고의 속도 가지고 너는 잘 나갔다는 그 자체는 아직도 안 됐다는 거야. 그럼 뭐예요? 의식으로 나요, 의식으로. 여기에 A란 지역에서 B란 지역으로 날아가는데 의식적으로 내가 B로 날아가겠다는 순간에 바로 시공을 넘어서 탁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지에 가야만이 참다운 조나단 너가 날고 싶은 경지가 된다는 거야. 그건 실제로 돼. 이게 바로 장자운 대분경 같은 거야. 그 여기서 나오는 이 인간사를 표현하니까. 그래서 그걸 또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냐면 그 취향이 하는 거 멋진 말이에요. 너가 그걸 깨달았으면 이제 뭐냐?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모든 갈매기를 사랑하라. 이야. 너희 고향에 가서. 그래서 자기 옛날 그 쫓아냈던 거 가서 그 후배들 가르쳐요. 장자의 영향이 굉장히 많아서가지고 갈매기의 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이미가 신통할 겁니다. 그렇듯이 이 일반 갈매기가 조나단 보고 듯이 이 매미나 조금 비대 같은 거 그 대부분 웃는 거야. 저거 뭐 왜 헛짓하는 거야. 대부분 하늘 나르면서 이렇게 웃는 거지. 그러면서 뭐냐면 아 띄우고 결기 띄우고 입이라도 나는 우리들은 매미나 이 빌 같은 거 우리들은 결기는 먼저 떨치나 힘차게 일어나서 가지고 힘차게 일어나서 그래서 날아가더라도 창 띄우고 유방이라. 창은 이르를 창자예요. 이르를 창자. 유는 느릅나무 유자, 박은 박달나무 박자인데 유방은 느릅나무나 박달나무 끝에 가지에 이르라고 우리는. 하늘이 아니라. 이게 세속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시적 띄우고 부지하고 때로는 거기도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띄우고 공어 띄우고 지이 띄우고 이라. 그리고 공은 뭐냐면 떨어질 공자예요. 땅 위 떨어져. 그것도 뭐 그럴 뿐이야. 이게 세상사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느 세속에 살면 욕망을 갖고 있지. 뭘 하고 싶어 욕망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수없이 많은 실패하잖아요. 그거 똑같다는 이야기야. 이 매미나 학구 같은 것이 나무에 올라가 내려가다 그것도 못 올라가 떨어지듯이 인생이라는 것도 바로 될 것 같은 현실에도 안 되고 실패할 게 많다는 거예요, 결국. 장자란 이 사람이 계실 때는 전국시대란, 다시 말해서 하이에나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하이에나가 큰 동물의 사체를 뜯어먹듯이 천하를 뜯어먹고 사는 완전히 동물과 같은 비참한 삶 속에서 장자는 이게 삶의 본질이 아니라고 제시한 거거든요, 현재. 사람이 사는 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하이에나가 동물 뜯어먹듯이 천하를 뜯어먹고 사는 이야기야. 인간의 본질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장자는. 그 뭐냐? 정신세계를 열어라. 이 말 하는 거거든요. 그러거늘, 아니, 나는 이렇게 사는데, 그런데, 헤이 띄우고, 지 띄우고, 구말리하여, 이 띄우고, 남이요? 해는 어찌했자? 그럼 어찌했어? 너는 어찌했어? 대붕보, 너는 어찌했어? 대붕, 너는 어찌했어? 어찌했어? 지는 갈짓자예요. 동사예요. 갈짓자. 구말리를 가서. 그래서, 남쪽을 도마는 이야기야. 즉, 남쪽 깨달음의 세계를 도마는 이야기야. 다시 빛의 세계를 도마는 이야기. 이 말과 똑같은 거죠. 자, 그랬더니, 이 대붕의 입장을 갖다가 장자가 그 다 첨부시킨 단어예요, 거기서. 그, 또 바뀌어지죠. 자, 생각을 해봐. 이 책을 읽는 우리도 정말 한번 생각을 해봐. 세상 살아가는 것은 시공간에 이동을 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다시 말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냐. 그 다음부터 나오는 공부의 문이 똑같은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즉,
띄우고 망창자는 삼손 띄우고 이반이라도 복유 띄우고 과연이라. 저 갈적자요. 망창은 교회에 푸르고진 교회에 가는 자는, 갈적자 가는 자는, 삼손은 밥손자니까 세 끼의 밥을 먹고 교회 소풍 가가지고 세 끼의 밥을 먹고 돌아오더라도 그러다 저녁에는 배는 여전히 불러. 과연은 부르단 말이에요. 그럼 기껏 하루 여행 가는 사람은 밥 세 끼면 불러. 그런데 적 띄우고 백리자는 숙 띄우고 용량하고, 그 백리 정도 가려는 자는 갈적자, 잘 숙자는 밤새도록 이 말이죠. 밤새도록 방아 찍을용 양식학자, 방아를 찍어야, 양식을 찍어야 돼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백리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진 그런 공부를 하는 사람은 밤새도록 공부해야 된다는 게 결국은 방아 찍듯이. 또 그 다음에 적 띄우고 천리자는 3월 띄우고 취량이라. 자, 적어도 천리를 가는 자는 한 3개월 동안 양식을 모아야 돼. 이 상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도 결국은 한 사람이 어떤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우화를 지금 드러낸 거예요, 계속. 장제는. 그러니 지 띄우고 이충이 우 띄우고 하지요. 지자는 이 시자 같아요. 또 그 기자 이충들이, 이충은 뭐냐면 앞에 있던 매미와 산비둘기죠. 매미와 산비둘기 같은 요 아래 쓰는 거, 이 땅에서 대붕의 경지가 아닌 이 소위 말해서 이 권해색이죠. 권해색에서 노는 이 일반인은 이 풍해색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 이제 좋은 학군데 이런 새들이 어떻게 저 풍해색을 알겠나기야. 사람이 의식 구조가 이 권의 세계는 바로 현실의 세계고 상대주의인데, 네가 달라내 내가 다 상대주의인데, 이 상대주의 삶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대북의 세계, 모든 것이 일체라, 만물 일체란 저 높은 정신의 경지의 삶을 어떻게 알겠나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한 번씩 끝나는 거죠. 그러면 다음 이야기는 이 위에 있는 거, 이 붕의 세계는 대지의 세계고 아래에 있는 거는 소지의 세계를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확산시키는 게 이제. 네,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